특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현진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주제 추론을 공부해 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푸실 때요, 그냥 문제 보고 바로 본문으로 들어간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각 문제마다, 문항마다 푸는 방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주제 추론만 제대로 알아놓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같이 공부해야 되는 이 모의고사, 수능 유형들이 훨씬 더 쉽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주제 찾기는요, 결국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무엇인지, 만약에 10문장이 있으면 10문장을 한 문장으로 우리가 정리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주제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게 과연 지금 딱 주제 추론에만 해당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빈칸 추론. 빈칸 추론도 결국 뭐를 알아야 돼요? 글의 가장 중심이 되는 주제를 아셔야지 빈칸 문제를 잘 풀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고난도 유형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어휘 추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30번 문제죠. 요 어휘 추론도 그냥 단순히 어휘의 반의어만 찾는 것이 아니라 이 글의 중심이 무엇이며 그 쓰니까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빈칸, 어휘 이런 것들도 주제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 외에도 또 우리가 어려운 것들 중에 뭐냐면 의미 파악하는 거. 요거 막상 우리가 직역을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렇게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 우리 21번 같은 문제들 있죠. 그런 문제들은 뭐다? 우리가 글의 주제를 알면 조금 더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그런 빈칸, 어휘, 의미 파악이 결국엔 다 주제 추론으로 주제를 알아야, 핵심 문장을 잘 알아야 쉽게 풀릴 수 있는 방향이더라. 결국 우리는 주제 찾기를 잘하는 건 이 영어 모의고사의 전반적인 어려움까지도 같이 잡아갈 수 있다는 건데요. 이게 사실 영어에만 해당될까요? 언어에는 지문이라고 하는 것이 길어질수록 말이 장황하기 때문에 요거를 잘 핵심으로 요약하고 압축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언어 영역에서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건데요. 그럼 우리가 일단 쌤이 또 영어 강사기 때문에 우리 이 영어에서는, 영어 모의고사에서는 주제 추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힌트를 주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주제 추론 한번 살펴볼까요? 글의 중심, 생각. 자, 여러분, 고1, 고2, 고3이 되면요, 점점 더 지문의 길이가 길어집니다. 그리고 어휘의 난이도는 높아지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글의 중심 생각을 찾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근데 이 글의 중심 생각과 더해서 필자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요것을 요약한 것이 바로 글의 주제가 됩니다. 그냥 딱 10문장이 있다 하면 이 10문장 중에서 한 문장을 토대로 알 수도 있지만 그거는 조금 쉬운 난이도에 해당되고요. 첫 문장을 읽었는데도 잘 이해가 안 돼. 두 번째 문장을 읽었는데도 잘 이해가 안 돼. 왜냐면 이제 내용이 어렵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해설지를 봤는데 한글을 다 읽어도 이게 뭔 소리야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점점 그렇게 지문의 난이도는 어려워지면서 주제 찾는 게 당연히 쉽지 않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한 문장만 골라서 요게 주제야 라고도 할 수 있지만 몇 문장을 같이 토대로 봤을 때 내가 이해한 바에 의해서 글쓴이의 입장을 찾아내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필자의 입장을 우리가 고려할 때요, 쌤이 좀 꿀팁을 알려드린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첫 문장부터 주제, 딱 중요한 문장을 얘기하기는 그럼 너무 쉬워져 버리니까 이게 좀 쉽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이 모의고사의 지문에서 적어도 키워드, 우리가 핵심 키워드라고 하는 것은 언급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문장에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고 하면 이 첫 번째 문장 내에서 키워드를 좀 찾는 건 어떨까요? 핵심 키워드. 주제를 갖게 되는 핵심 단어를 찾으시고요. 그 핵심 단어에 대한 글쓴이의 입장, 글쓴이의 생각을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생각도요, 되게 구체적일 필요 없이 일단 이 키워드에 대해서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렇게만 나눠주셔도 여러분들이 이 글의 주제를 찾는데 방향성이 조금 잡힐 수 있다. 이런 것들 좀 챙겨가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글의 주제를 파악하는 것은요, 다른 영어 독해 유형을 푸는데 바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놨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거에 바탕이 되지 않는 예외를 찾는 게 더 쉬울 정도예요. 뭐가 있을까?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문법, 어법 문제, 뭐 그래, 어떤 일치, 그쵸? 요런 거, 일치 문제, 요런 것들이 아닌 이상에는 대체적으로는 주제 찾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너무너무 유용할 것이다. 그럼 선생님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번 유형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반복되는 내용이 들어갔다 하면 거기는 열심히 읽어야 돼요. 똑같은 문장, 똑같은 단어로 쓰지는 않겠죠. 비슷한 문장 구조로 쓴다던가 아니면 A라고 하는 단어에 유의어를 가지고 그 밑에다가 쓴다던가. 이해되셨나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research, 이게 조사하는 거잖아요. 얘를 뭘로 바꿀까요? 그 다음에 research라고 안 쓰고 study로 쓴다던가 survey로 쓴다던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의 예시일 뿐인데 계속 똑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핵심 키워드가 아닌 이상에는. 그리고 핵심 키워드도 A를 A-로 다른 어휘로 바꿀 수 있으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주제 찾기를 할 때는 어떤 연습도 해야 된다? 유의어요. 여기서는 대놓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유의어를 평상시에 공부를 해 두셔야 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반복되는 내용을 빨리 캐치하시고요. 그리고 이 주제가 과연 이 글의 상중하 중에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이 글의 주제 위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또 그의 표현에 주목해서 주제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럼 주제의 위치를 표현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인가요? 우리가 글의 주제를 표현해 줄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대놓고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는 어떤 형용사라던가, 그죠? 아니면 동사라던가. 그래서 어떻게 강조를 해줄 수 있는 형용사 또는 동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impart, 뭐 이런 거, particular, 뭐 이런 식으로 중요하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아니면 뭐 접속 부사라던가. 문장을 정리해주는 어떤 접속사라던가 이런 식의 표현들도 같이 알아두셔야겠죠. 그래서 글에서는 반복되는 내용이 곧 주제더라. 여러분 여기 첫 번째 반복됐다가 처음에 중요한 내용을 얘기했다가 마지막에 또 반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처음과 끝이 같은 일관된 얘기로 마무리를 짓는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조금 더 중심을 두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막상 A라고 시작을 했는데 A의 반대말인 B로 끝난다 라고 하면 어디가 중요한 거예요? 글의 하반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초반부에서 약간 틀어가지고 문맥을 틀어서 분위기가 달라져서 B로 끝난다면 항상 우리는 이 상단에만 중요하게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단에다가 더 중점을 둬서 글의 주제를 찾으려고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연결사, 이런 어떤 접속사, 접속부사 이런 것들, 주제의 위치를 보여주는 표현을 활용한 문장이 주제문일 확률이 높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쌤이 뭐를 보여줘야 될까요? 중요한 포인트, 이 중요 표현들을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선택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주제 추론의 문제를 풀 때 선생님 저는 주제 추론 문제를 자꾸 틀려요 하면은 두 가지 유형으로 크게 나뉘는데요. 지문을 이해를 못해서, 아니면 지문 이해를 했어. 근데 두 번째, 선택지에서 소거하는 게 어려워서. 우리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지문에서 이해를 했는데 선택지에서 어렵다. 이게 특히 뭐 불수능 같은 데에서 이런 경우가 있죠. 분명히 내가 지문은 얼추 이해했는데 선택지가 헷갈리게 만드는 경우. 그럼 여러분들 선택지는요, 헷갈릴 때는 최대한 아닌 건 자꾸 소거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지우면서 푸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지엽적인 선택지에 주의한다. 여러분, 포괄적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요, 키워드가 들어가 있어요. 핵심 키워드가 들어갔는데 내가 A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는데 완전 딴소리 하는 거예요. 핵심 키워드만 들어간 거예요. 요건 잘못된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핵심 키워드만 있더라, 포함된 거예요. 뒤에 내용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용은 완전 딴소리예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알았죠? 아니면요, 핵심 키워드도 상관없어. 그냥 뭔가 되게 도덕적이고 딱 들었을 때 타당한 말들, 지문과 관계없이 그런 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너무나 포괄적이고 혹은 아무 관계없는 얘기들이죠. 자, 세 번째, 뭐가 들어갔냐? 핵심 키워드 들어갔어요.
근데 핵심 키워드에 반하는 말. 혹은 핵심 키워드에 플러스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에 반하는 반대말이죠. 내가 플러스라고 했는데 마이너스를 말하는 그런 말 보기가 되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네 번째. 또 핵심 키워드 들어갔어요. 왜냐면 핵심 키워드가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이거 정답일 것 같은데 라고 가까이 가잖아요. 근데 핵심 키워드가 들어갔는데 주제와는 관련 없는 되게 지엽적인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지엽적인 얘기, 즉 무슨 말일까? 여기서 지엽적 얘기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는 뭐 예시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예시에 포커스가 맞춰진 거예요. 핵심 키워드와 예시를 넣으면은 우리가 이 지문에서 이거 예시 봤는데 이거 핵심 키워드 있는데 근데 이걸 예시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핵심 키워드에다가 여기 지문에 있는 내용 요거 있다고 해서 정답을 고르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지를 낼 때 되게 다양하게 여러분들을 낚으려고 하는데 그 덫이라고 하는 것을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는 선에서 보셔야 선택지를 소거하는 것들이 조금 더 수월해질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답은 지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된다. 딱 내가 정답을 골랐을 때요. 다시 한번 고르고 내가 3번을 골랐어. 고르고 난 다음에 이 지문을 이렇게 쭉 훑어보면서 다 되네. 상중하를 봤을 때 다 지문에 내가 지금 고른 주제가 어느 정도 일관되게 얘기가 흘러가네 하면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근데 보세요. 교묘하게 핵심 어구, 그게 바로 뭐예요? 뭐 더 핵심 키워드라던가 이런 것들을 포함한 데 보이는 선택지를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해서 지금 얘기한 쌤이 얘기했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에 조금 조심을 더 하셔야 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강조하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쌤의 다른 앞 강의에 팁 강의들을 봤다면 요거 우리 배웠던 건데 중복된 건데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중복되면 어떻게? 더 땡큐죠. 그쵸? 이건 정말 중요한 거구나. 반복은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그 주제의 위치를 보여주는 표현들이 뭐가 있느냐. 자,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대체적으로. 요거는 중3 모의고사를 첫 준비하는 친구들은 요게 가장 키포인트가 될 거예요. 정답을 찾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가볍게 넘어가자. 이건 다 알고 있을 테니까. 그럼 여러분 또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역접대조. 반복해도 강조하고 강조해도 아쉽지 않은. however이 붙었다 하면 우리가 뭐야? 그러나니까 A하고서 however B가 나오면 어디가 중요해요? B가 중요한 거죠. 그쵸? 그죠? 그래서 A보다는 B가 중요하다. A를 과감히 버리고 B를 중점으로 두고 가셔야 된다라는 건데 이제는 우리가 however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however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다른 친구들을 좀 살펴보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있잖아요. 우리가 글 속에서 however 대신에 rather를 봤어요. 그럼 rather를 오히려라고 해석을 하시겠죠? 근데 오히려인데 요거의 그 강력한 힘이 어찌 보면은 역접이고 대조일 수 있다는 거를 예상하지 못하고 요 역할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단순히 의미만 해석하고 넘어간다 하면 그 문장의 중요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however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해서 여기 있는 단어들 but, yet 나올 때, instead 같은 거 나올 때 대신에 B다 하면 뭐예요? B가 중요한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과감하게 이 앞뒤 문장에서 어디가 포인트고 어디를 제거해야 되는 내 글의 주제, 중점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빼야 되느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역접대조 되게 중요하다. however과 비슷한 역할들 외워주시면 좋겠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양보도요. although, though 이거 나오잖아요. 그럼 쌤 이제 대치동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얘들아 여기 만약에 although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잖아. 이게 나오지? 그럼 얘 버리고 그냥 얘야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합니다. 너무 지문이 어려우면 요거 아니고 요거라고 요거 강조하려는 거 얘 이용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어디에 글의 중점을 둬야 되는지를 아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요약 같은 경우에는 있으면 너무너무 땡큐죠. 왜? 내가 정리하지 않고도 얘가 알아서 정리해준다라고 하는 요 멘트 이 접속 부사 좀 살펴보시면 좋겠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봐봐 to put it simply 이게 뭐예요? 그것을 단순히 놓는다면 이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즉 정리해 준다면 요약하자면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단어 중에서 온전히 얘를 보고서 요약 정리니까 이 문장이 중요해라고 캐치를 못한다면 알아두라고요. 자,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진술이라는 건 뭐예요? 중요하니까 반복하겠다는 거잖아요. 재라는 뜻이 다시 하겠다는 거니까 여기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고요. 자, 강조하는 거 여기도 중요하죠. 우리가 또 여기를 그냥 또 흘려볼 수도 있어. in effect가 뭐예요? 사실은
사실은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말에서 표현할 때도 되게 비밀스럽게 얘기한다. 반전의 느낌으로. 반전의 느낌은 그 반전 주는 그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especially, 특히 뭐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여기서 사실은, 특히, 물론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 여기 있는 거 다 알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강조의 표현이 될 수 있다. 내가 익숙하지 않은 것을 중점적으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또 선택지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시잖아요. 선택지를 선택할 때 있어서 키워드 외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요거. 여러분, a way to 부정사가 뭐예요? 동작하는 방법이에요. 만약에 a way to achieve 이렇게 떴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달성하는 방법이죠. 근데 이제 A는 잘 안 쓰고요. 이렇게 ways to achieve라고 하면 뭐예요? 달성하는, 성취하는 방법이에요. 방법들.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시잖아요. 근데 쌤이 요거 way 많이 나오니까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하냐면, 얘들아 ways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순서로 이렇게 1, 2, 3 했을 때 방법들이 정말 나열이 돼야 돼. 그래서 ways가 나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 주제에 대한 성취하는 방법, 성취 방법은 1번 뭐고 2번 뭐고, 적어도 두세 개 정도는 그냥 술술술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얘는 방법을 나열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방법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여러 개가 나와야 한다. 여러 개가 나열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shortcomings라고 하는 것은 단점이니까 부정적인 얘기들이 중점으로 나오느냐. 만약에 장점과 단점이 같이 고루 나왔다 하면 이거는 단점만 얘기했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또 여기 보시면은 다양성이라고 나왔으니까 정말 뭐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 여기 있는 부분들 좀 같이 알아주시고요. alternative는 뭐예요? 대안이라고 하는 게요, A가 아니라 B로 변화했다라는 거니까 그 대안하는 곳에 중점을 뒀는지를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분명히 여기서 모르는 단어가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실전에 나왔을 때 내가 선택지에서 요거를 단순히 의미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내가 요 지문 속에서 얘네들이 가리키는 이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효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지문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맞는지를 고민해보는 그 시간이 정말 선택지를 제대로 소거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가 쌤이랑 함께하는 주제 추론이었습니다.